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한마을에 영숙이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홍기가 꽉 찼는데도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마음에 결혼을 미뤄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오늘도 봄나무를 캐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바위가 많고 산길이 고르지 못하여 매우 험준했지만 매일같이 산을 오르는 영숙이에게는 평지나 다름없었지요. 오늘은 다른 길로 한번 가봐야겠다. 한 곳에서만 캤다가는 씨가 말라버리니 그러면 아니 되지. 영숙이는 큰 바위를 끼고 산 반대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눈앞에 썩어가는 오래된 참나무 그루터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의 밑동 근처에는 무언가 번들거리는 것이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살펴보니 아니 글쎄 영지버섯이지 뭡니까? 크고 붉은 빛을 띠는 버섯이 그루터기 아래쪽에 오롯이 자라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 귀하다는 영지버섯이잖아? 영숙이는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듣기만 했던 귀한 약재인 영지버섯을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된다니 행운이 따로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허겁지겁 영지버섯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영숙이가 영지버섯을 채취하고 일어나려던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소리는 썩은 참나무 그루터기 뒤편에서 나는 겁니다. 영숙이는 등골이 오싹하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슬그머니 몸을 내밀어 뒤를 살펴봤습니다. 에그머니, 이게 뭐야? 사람이야, 시체야? 그루터기 뒤편에는 한 사내가 상처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날카로운 무언가에 베어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해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필히 목숨이 끊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마음씨 고운 영숙이는 영지버섯 보따리를 목에 걸고 망설임 없이 사내를 낑낑거리며 부축하여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딸이 초주검이 된 사내를 데려온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사위감을 데려오랬더니 어디서 산송장을 데려왔느냐? 어머니, 어서 의원님을 불러와 주셔요. 이 양반 이러다가는 골로 가겠어요. 영숙이가 말하자 어머니는 곧바로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사내가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빠르게 조치를 취하여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지요.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내가 얻은 상처는 들짐승이 아니라 검에 베인 상처였기 때문이지요. 당최 어디서 이런 위험한 사내를 데려왔느냐? 아무리 그래도 못 본 척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늘의 뜻이 있기에 제 앞에 나타난 것이겠지요. 의식을 잃은 사내는 3일 밤낮이 되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나흘째 되는 날 겨우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산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신이 좀 드시나요? 내가 쓰러져 있었다고?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영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어머니여요. 댁은 어쩌다가 그런 봉변을 당하셨나요? 잘 모르겠소. 그리고 내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소. 사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영숙이와 어머니는 이를 어쩌지 하고 고민하였습니다. 이에 영숙이는 의원에게 물어보았는데 의원의 말로는 너무 큰 부상을 입는 바람에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고 하였지요. 의원님이 기억은 시간이 좀 지나면 돌아올 거래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이렇게 목숨을 구해주어서 고맙소. 큰 신뢰를 범하였구려. 사내는 그러면서 아픈 몸으로도 일어나 큰절을 했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됐수다. 우리 딸내미가 원체 오지랖이 넓은 것이 문제이지요. 인사성이 바른 것을 보아하니 썩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구만. 일단은 몸부터 회복하고 천천히 생각하시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름을 모르니 뭐라 부르기 영 불편하구먼. 그래. 이름이 떠오를 때까정 만동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구려.
아이고 어머니, 만동이는 예전에 키우던 우리 똥개 이름 아니어요? 뭐 어떠냐? 만동이가 얼마나 귀엽고 착하였는디? 저는 괜찮습니다. 만동이라는 이름이 퍽 정감 가는군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고. 만동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내는 활짝 웃었습니다. 만동이는 아주 사내답게 잘생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만동이가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지으니 평생 남자 손을 잡아본 적 없는 영숙이는 심장이 세차게 두근거렸지요. 그렇게 셋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만동이는 거동이 좀 편해지자마자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주 움직임이 날래고 일도 곧잘 다 잘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장작을 팼는데 일주일치 나무를 순식간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동이는 자빌보다도 사냥을 특히나 잘했습니다. 제 손으로 뚝딱뚝딱 화리며 화살이며 만들더니 산으로 들어가서 큼지막한 사슴을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토끼도 잡아왔고 심지어 큼지막한 멧돼지도 잡아서 끌고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만동이 덕분에 요즘 우리 집 식탁이 호사스러워졌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만동씨가 저작거리에 고기며 가죽이며 팔아서 떼거리 걱정이 필요 없네요. 조만간 우리도 큼지막한 대감집에서 살겠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것이지요. 이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사냥을 잘하신대요? 보니까 날붙이는 뭐든 잘 다루시던데요? 활과 검을 잡으면 마음이 진정되고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냥꾼이었는지도 모르겠구려. 에이구, 사냥꾼이든 뭐든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나는 자네가 우리 영숙이랑 꽁냥꽁냥 잘 살았으면 그만이지. 영숙아, 너도 이런 사위감 어디서 찾겠느냐? 일도 잘하지, 성품도 착하지, 게다가 일이 잘생겼는데 더 바랄 게 뭐 있겠냐? 아이, 어머니 또 왜 그러셔요? 으이구, 얘가 말대꾸를 다 하고. 그럼 이 늙은 애미는 언제나 손자라도 안아보겠냐? 만동이 같은 사윗감 잡을 때 잡아야지. 두고두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말거라. 어머니의 말에 영숙이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에 만동이는 손사래를 쳤지요. 아깝다니요. 영숙 씨가 더 아깝지요. 이렇게 상냥하고 어여쁜데 지금까지 시집을 가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저처럼 자기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모질이가 아니라 더 좋은 사람과 만나야죠. 자네도 그리 말하지 말게. 사내가 또 너무 겸손하면 못 써. 됐고 요거나 좀 더 들게. 나는 나이가 들어서 속이 더부룩하구만. 셋은 그렇게 도란도란 즐겁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영숙이는 이런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었으면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은 못했지만 이미 내심 만동이를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이가 저잣거리에 나가서 말려둔 메주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건달 패거리들이 영숙이에게 찝쩍거렸습니다. 정팔이라는 치였는데 평소에도 영숙이에게 와서 시집을 오라며 건들거리는 못된 작자였지요. 이봐 영숙이, 또 시장 나와서 이런 거나 팔고 있어? 그러지 말고 나한테 시집 오라니까? 내가 낮이고 밤이고 안 아쉽게 해줄게. 차라리 고생하는 게 낫지. 제가 댁한테 시집을 왜 가요? 그만 가세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지를 않잖아요. 거참 깍쟁이처럼 구는구만. 그러지 말고 이리 와봐. 정팔이는 그러면서 강제로 영숙이의 손목을 붙잡아 끌었습니다. 곁에 둘러싼 건달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렸습니다. 영숙이는 이러다가는 강제로 희롱당하겠다 싶어서 발발 떨면서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아녀자의 힘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정팔이는 짐승 같은 눈으로 침을 꿀떡 삼키며 영숙이를 이리저리 더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손이 쑥 나오더니 영숙이의 손을 붙잡은 정팔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숙낭자가 싫어하지 않소. 그만하시고 놓아주시구려. 뭐야 이놈은? 정팔이는 그리 말했지만 만동이의 소나기 힘에 깜짝 놀라 영숙이의 손을 놓쳤습니다. 만동이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샜는지 정팔이는 손목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그럼 놔드리지. 만동이가 손을 놓아주자 정파리는 휘청이면서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파리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새빨개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지요. 이놈 자식, 여자 앞이라고 센척하는구나. 후회하게 해주겠다. 정파리는 벌떡 일어나서 만동이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정파리의 주먹이 만동이에게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만동이는 옆으로 슬쩍 피하면서 보릿자루로 정파리의 엉덩이를 호되게 때려주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바보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정파리는 더욱 화가 났지요. 혼쭐을 내주마. 정파리는 성질을 부리며 이번에는 만동이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이에 만동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면서 순식간에 상체를 돌리며 정파리의 다리를 걸어버렸습니다. 정파리는 또 다시 흙바닥을 굴러야 했지요. 이놈들아, 뭘 멀뚱히 보고 있어? 한꺼번에 덮쳐. 정파리의 명령에 대여섯 명의 건달들이 일제히 만동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허나 만동은 흐트러짐 없이 무르르듯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건달이 주먹을 날리자 만동은 고개만 살짝 돌려 피했고 그 주먹은 곧장 뒤에 있던 다른 건달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 사이 재빠르게 움직여 다가오는 또 다른 건달의 발차기를 간단히 피하며 몸을 숙였고 그 발차기는 옆에 있던 다른 건달의 배를 정통으로 차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똑바로 보고 휘둘러라. 너나 조심해라. 만동이는 달려오는 건달들의 동선을 차분히 읽어내고 그들의 공격이 서로에게 닿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엔가 건달들은 자기네가 휘두르는 공격에 서로 치고 때려서 바닥에 전부 널브러지고 말았지요. 이를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만동이는 마치 형체가 없는 유령처럼 손 한 번 쓰지 않고 건달들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영숙 낭자를 괴롭히는 것은 오늘로 끝내는 것이 좋을 거요. 더는 참지 않을 테니. 만동이가 살기를 드러내며 말하자 정파리와 그 알당들은 겁을 집어먹고 어기적거리며 도망쳤습니다. 이에 영숙이는 눈물을 머금고 만동이에게 안겼지요. 고마워요, 만동씨. 미안하오. 저딴 무례배들이 영숙 씨를 건드리는 꼴을 보고 그만 화를 참지 못했구려. 아니어요. 만동씨가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어요. 헌데 무술은 도대체 언제 익히신 거예요?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온 것 같소. 일단 집으로 같이 돌아가시구려. 만동이는 겁에 질린 영숙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영숙이는 더욱 만동이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만동이도 그런 영숙이가 싫지만은 않았는지 잘 받아주면서 정말 부부처럼 지냈지요. 하루는 만동이가 영숙이를 따라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갔습니다. 영숙이는 고사리가 군집해 피어있는 곳에 주저앉아 신나게 고사리를 뜯었지요.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머리통이 뾰족한 삼각형 형태의 살모사가 영숙이의 다리로 기어오는 겁니다. 영숙이는 고사리에 집중하느라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모사는 영숙이의 희고 어여쁜 발목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먹잇감으로 착각한 듯한 눈치였죠.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 그때 만동이가 하늘에서 날아드는 매처럼 순식간에 살모사의 머리를 낚아챘습니다. 만동이의 손에 붙잡힌 살모사는 입을 벌리지 못하고 꿈틀거리기만 했습니다. 위험하였구려, 영숙낭자. 어머, 살모사 아니에요? 만동이는 살모사를 잡아져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살생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를 본 영숙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풀썩 쓰러졌습니다. 이에 만동이는 그런 영숙이를 붙잡아 부축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닿는 순간 영숙이는 온몸에 전기가 오른 듯 찌릿하는 겁니다. 심장이 가파르게 뛰어오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이윽고 영숙이는 참지 못하고 그대로 만동이에게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이니 상냥하게 해줘요. 걱정 마시오. 만동이는 영숙이의 허리를 콱 끌어안고 아주 뜨겁게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둘은 산속에서 단둘이 거칠게 사랑을 나눴답니다.
남들 보는 눈이 없으니 마치 자연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한편 만동이와 영숙이가 산에서 거사를 치르고 있는 사이 마을 주막에는 삿갓을 쓴 수상한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막 안은 언제나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큰 삿갓을 눌러 쓴 한 무리의 괴한들이 주막 한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이들의 정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삿갓 사내들이 풍기는 위압감에 사람들은 괜히 눈치를 보며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주인마저도 눈을 피하며 잔을 내놓고는 서둘러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정파리 무리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만동이에게 얻어 터진 것에 앙심을 품고 자리에 앉자마자 험담을 늘어놓았지요. 만동이라고 했나? 그 자식이 날 아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다음에는 그래. 연장이라도 들고 가서 작사를 내놓자고. 두목, 그런데 넌 보통 녀석이 아니었소. 그냥 피하는 게 낫지 않겠소? 이놈아, 무슨 얼빠진 소리야. 우리가 수도 훨씬 많고 덩치도 크잖아. 자고 있을 때 한꺼번에 덮치면 꼼짝도 못할 거야. 두고 보라고. 삿갓을 쓴 무리 중 하나가 정파리와 건달들이 떠드는 소리를 대화를 듣고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삿갓 사내의 눈은 빛을 잃은 듯 차가웠고 얼굴에는 미세한 살기가 흘렀습니다. 정파리 무리들이 계속해서 만동에 대해 떠들자 괴한 중 하나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정파리 무리에게 다가갔죠. 이윽고 삿갓 사내는 주머니에서 낡고 구겨진 종이를 꺼내더니 펼쳐 보였습니다. 종이에는 얼굴이 그려진 용모파기가 있었지요. 이 자를 본 적이 있나? 이놈. 맞아, 이놈이야. 만동이라는 놈이지. 그놈이 우리를 아주 망신을 줬지. 이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글쎄, 놈이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처 산을 자주 돌아다니는 것 같더군. 언젠가는 잡아서 후회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지. 그래, 알겠다. 그 말을 들은 삿갓 사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날카롭게 빛나는 검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정팔이 당황하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삿갓 사내의 검이 번뜩였고 정팔이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죠.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려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삿갓을 쓴 무리들은 일제히 검을 뽑아들고 주막 안에 있던 나머지 건달들까지 모조리 베어넘겼습니다. 주막은 피로 물들었고 삿갓 사내들은 여전히 침착하게 검을 닦으며 주막을 떠났습니다. 적영이 여기 있다. 봉화를 올려라. 놈이 알아볼 만큼 아주 크게. 삿갓 사내들은 마을에 차례차례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마을은 불타오르며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만동이와 영숙이는 산에 내려오다가 피어오르는 불길을 발견하였습니다. 만동이는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채고 빠르게 마을로 뛰어내려갔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삿갓 무리들은 만동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곳에 숨어 있었구나, 적영. 적용? 그것이 누구냐? 그리고 이 불은 내 놈들이 저지른 게냐?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소. 이 틈에 어서 처치합시다. 삿갓 사내들은 그러자 삽시간에 만동이와 영숙이를 둘러쌌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영숙이는 겁에 질려서 만동이의 곁에 바짝 붙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삿갓 사내들은 척 보기만 해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숙낭자, 걱정 마시오. 내가 해결하겠소. 그 말을 마친 순간 삿갓 사내 중 한 명이 먼저 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만동은 그 검을 재빨리 피하며 상대의 팔을 붙잡고 그 힘을 이용해 상대를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또 다른 사내가 검을 휘둘렀습니다. 만동은 간신히 몸을 틀어 피했지만 검이 그의 팔을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만동은 아픔을 참으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실력이 녹슬지는 않았구나. 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른 사내들도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만동은 맨손으로 검을 피하고 재빠르게 반격하며 싸웠습니다.
몇 명은 그의 공격에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상대는 정팔이 패거리 때처럼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동이 피하기 어려운 순간마다 날카로운 검이 몸을 스치며 상처를 입었고 체력은 점차 소모되었습니다. 점차 만동이의 옷은 피로 얼룩졌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만동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영숙을 뒤로 지키며 싸웠습니다. 삿갓 사내들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만동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보인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운찬 함성 소리가 들리며 한 무리의 무사들이 나타났죠. 이들은 곧바로 삿갓 사내들과 검을 주고받으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후퇴다. 적영, 이번에도 운이 좋았구나. 다음에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삿갓 무리들은 결국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들은 상처 입은 만동이와 영숙이를 부축했지요. 댁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맙소. 믿을 수 없구만. 정말 기억을 잃었나 보구려 적영.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소? 나 이호찬이요. 만동이는 아까 전부터 정체불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흐릿했지요. 그러자 호찬이라는 무사가 검집에 꽂힌 검을 한 자루 만동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쥐어보시오. 자네가 쓰던 무기이니까. 그 말에 만동이는 홀린 듯 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번개에 맞은 듯 불꽃이 확 피어올랐지요. 익숙한 손잡이, 묵직한 무게감. 만동이는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꺼번에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혼란스러울 거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시다. 어머니가 아직 있어요. 어머니를 구해야 해요. 그렇구려. 그러면 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같이 도망갑시다. 호차는 그리 말하며 무사들을 호령하였습니다. 보아하니 어머니는 초가집의 쌀독에 몸을 숨겨서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살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사들은 그런 영숙이를 다독이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소. 호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과 만동이 바라보는 가운데 호차는 천천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좌상대감 천우연 나리의 무사들이요. 자네는 만동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었겠지만 이제 기억이 났듯 본명은 적영이지. 그리고 만동이는 본래 우의정 강원대감의 비밀 암살대였습니다. 천대감과 강대감은 서로 각기 다른 세자를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 암투를 벌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만동이는 강대감의 명을 받아 천대감이 후원하는 세자를 암살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허나 만동이는 명령을 거부하고 탈주하였습니다. 그래, 나는 차마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참혹한 짓을 할 수 없었소. 그리고 내가 배운 무술로 사람들을 죽이는 짓도 지긋지긋했지. 그 탓에 자네는 강대감의 암살 때는 자네를 죽이려고 추격했고 결국 우리를 찾아와 도움을 구했지. 만동은 호찬의 말을 듣고 차츰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산속에서 쓰러져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기억을 잃고 살았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겨우 살아남았어. 우리는 자네를 구하려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그렇다면 삿갓 사내들은 그 명령을 아직도 수행 중인 건가? 이미 비밀이 새어나갔기 때문에 관련된 모두를 죽이고 있어.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본거지를 알고 있는 적영 자네를 처치하기 위해 안달이 났지. 이 일을 끝내는 순간 다시 세자를 암살하려 들 것이요. 내 이름은 더 이상 적용이 아니오. 만동이라 부르시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나의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겠소. 당장 그놈들을 끝장내러 갑시다. 영숙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이 사실은 암살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속이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진실이 모두 혼란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디 어머니를 모시고 안전하게 있으시오. 내 모든 것을 끝내고 기필코 돌아오겠소. 제발 조심하셔요. 저도 만동 씨를 기다릴게요. 좋소. 그럼 함께 끝내봅시다, 만동.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삿갓 암살 부대가 숨어 있는 본거지는 험준한 태백산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깎아질은 절벽 사이에 숨겨진 장소라 그곳에서 나고 자란 만동이만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지요. 호찬 무리와 만동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산을 올랐습니다. 특히나 깎아질은 암벽을 맨손으로 타고 올라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곳에 숨어 있다니. 정말이지 정신 나간 놈들이로군. 호찬이의 혼잣말에 만동이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 정신 나간 무리 속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만동이었기 때문이죠. 만동과 호찬은 몇 명의 무사들과 함께 손발에 힘을 주고 바위 절벽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을 오르는 일은 고된 일이었지만 만동은 어린 시절부터 이곳을 익혔기에 맨손으로 바위를 잡고 오르는 것이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무사들도 그의 뒤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이들이 절벽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삿갓 암살 부대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위쪽에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와 함께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동시에 줄에 매달린 암살자들이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모두 주의하라. 암살자들은 줄을 타고 내려와 절벽을 오르는 무리들에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공격을 피할 여유가 없던 무사 한 명은 허리를 베이고 말았고 화살에 맞아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허나 만동과 호찬은 침착하게 한 손으로 절벽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검을 뽑아 삿갓 암살 부대에 맞섰습니다. 만동은 빠르게 몸을 틀어 암살자들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날렵하게 검을 휘두르며 반격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절벽에 매달려 균형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상대의 목을 노리며 차근차근 위로 올라갔습니다. 허나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공격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만동은 마치 물고기처럼 절벽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단숨에 한 명의 암살자의 가슴에 검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줄을 빼앗았지요. 이런 움직임을 본 호찬도 똑같이 따라해서 삿갓 암살 부대의 줄을 빼앗았습니다. 삿갓 암살대들은 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였지만 만동과 호찬의 무리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호찬과 무사들은 착실하게 적을 쓰러뜨리며 올라갔고 만동이는 벌써 절벽의 끝에 다다랐지요. 마침내 절벽을 오르고 끝까지 살아남은 만동과 호찬 무리는 삿갓 암살 부대의 본거지에 다다랐습니다. 삿갓 암살대의 대장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키에 무겁게 생긴 도끼를 들고 있었고 만동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경, 내 놈이 다시 여기로 돌아올 줄은 몰랐군. 이제 끝이요, 흑진. 모든 악행에 종지부를 찍을 때지. 두 사람은 한동안 눈을 마주보며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흑진은 커다란 도끼를 번쩍 들더니 단숨에 만동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도끼는 공기를 가르며 무시무시한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흉포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지요. 허나 만동이는 몸을 낮추며 날렵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흑진의 도끼가 땅에 박히자 바위가 부서지며 돌덩이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흑진은 가볍게 도끼를 쑥 뽑아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매번 도끼가 바닥에 꽂힐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듯했고 절벽 아래로 돌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만동은 빠른 발놀림으로 흑진의 모든 공격을 피하며 한순간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흑진이 다시 도끼를 휘두르는 순간 만동은 그의 무거운 동작에 맞춰 순간적으로 몸을 틀며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흑진의 도끼는 이번에도 헛돌아 커다란 바위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흑진이 도끼를 뽑아내려고 했지만 도끼가 깊이 박힌 바위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만동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동이는 흑진의 동작이 느려진 틈을 타 빠르게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손에 든 검을 높이 치켜들고 흑진의 정수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흑진은 당황하여 도끼를 놓고 몸을 돌려 만동의 공격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만동의 검이 흑진의 그 무거운 몸을 일도양단했습니다.
흑진의 커다란 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동은 숨을 고르며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호찬과 무사들은 힘겨운 전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대장이 쓰러지자 이내 검을 놓고 항복하였습니다. 강대감의 주력 부대인 삿갓 암살대가 패배하게 된 것이지요. 호찬은 승리의 소식을 천대감에게 알렸습니다. 조정의 암투는 이렇게 천대감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지요. 천대감은 그런 만동이에게 큰 재물과 보상을 주겠노라 하였지만 만동이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만동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영숙이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만동 씨, 돌아와 주셨군요.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다시는 낭자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요. 만동과 영숙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바라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딸도 시집을 가는구나. 만동이 자네가 정말 대견하네. 이제는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지요. 만동 씨? 그렇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당신과 어머니를 위해 평생을 바치겠어? 만동과 영숙은 함께 손을 맞잡고 산속에 작은 집을 짓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동은 사냥과 농사일을 하며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고 영숙은 그 곁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어머니도 평화로운 나날 속에서 손자, 손녀를 기다리며 행복한 여생을 보냈답니다. 옛말에 회과자신이라는 말이 있지요.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로 만동이는 과거 자신이 행한 나쁜 일을 뉘우치고 다시 올바르게 바로잡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허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르게 산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